자, 143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회에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줬네. 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에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외접 원이 나와 있는 거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좀 이용해 줘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 답은 3번일 거예요. 이거 공식 무슨 공식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A니까 잠깐만 기다려.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A 4, 16분의 3 루트 3A 제곱. 요거 있나요? A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A 4분의 3? 오, 이게 아닌가 본데? 정삼각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일단 보자. 자, 요게 이제 여러분 넓이를 내가 표현해야 돼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각도도 문제에서 안 줬어. 그러면 이거 변 길이를 내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넓이를 쓸 거냐인데, 일단 기초에 충실하는 게 맞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나는 밑변이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한데,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높이를 딱 쓰면은 이제 밑변은 수직 이등분하는 어떤 선일 거야. 여긴 꼭지각의 이등분 선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A5는 알고 있으니까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OH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밑변을 알기 위해서는 BC, 이런 BH 같은 것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각도를 여기나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세타에 대한 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할 거냐면 여기로 하겠습니다. 뭐 중심각이랑 연관이 있기도 하니까 X로 써드릴까요? 이렇게 할게요. 한번 봐봐. OH의 길이는 A 곱하기 코사인 X. 그다음 BH의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X,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는 요거의 2배고, 그 다음에 높이는 A 코사인 X 더하기 A란 말이지. 자, 지금부터 얘가 높이를 나타내는 AX가 되는 건데, FX가 되는 건데 2분의 1 해야죠. A를 다 묶어내면 이렇게 뭔가 X에 대한 삼각함수가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 이제 잘 만져봅시다. 자, A제곱은 됐고, 내가 요만큼만 해석하면 돼서 Y라고 쓸게. 곱해주면 sin X 더하기 sin X 코사인 X야. 이 상태로 미분해서 그려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각이나 삼각함수의 종류를 통일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통일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통일을 좀 해줄 거냐면, 얘 가지고요, 사인 배각 공식을 써요. 아니 뭐야,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사인 2x 공식이 2사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별론데?
미리 바꿔놓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거를 반각으로 만들어도 좀 별로니까 미분을 먼저 합시다. 그러면 얘가 코사인 x고 곱미분을 할게요. 코사인 x 그대로, 그다음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효성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통일하기 쉽네. 미분했더니 통일하기 쉽죠. 요거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0 되는 거 찾아주면 코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x값 찾아주시면 180도 하고요.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도가 30도 하고 뭐라고 했어 내가? 60도 하고 120도. 왜 이렇게 감상이 느리니? 큰일 났다. 됐죠? 근데 지금 x가 예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3분의 파이면 60도니까 여기가 120도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게 정삼각형일 때가 답이 맞네. 근데 왜 아깝게 답이 안 됐는지 좀 이따 생각해 볼게. 그래서 어쨌든 답 내면은 3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 4분의 3 루트 3 a 제곱. 답이 1번이에요. 2번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어쨌든 120도면 정삼각형이잖아.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 여기가 a면 여기가 2분의 1a, 2분의 루트 3a. 루트 3a구나. 한 변의 길이가. 요게 답이야. 알겠죠? 자, 다음 1437번, 1438번 두 개 보겠습니다. 얘는 좀 쉬워 보이네요. S세타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선분 AB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갑시다. 스타트는 뻔하지 않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빗변의 길이가 1로 잡혀 있는 거잖아. 여기 사인 세타, 여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지. 자, S세타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야겠냐면은 삼각형에다가 이거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넓이를 더해가지고 이 부채꼴 넓이 빼면 되네. 그럼 S세타부터 쓸게.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얘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 부채꼴 넓이를 빼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되고 있죠? 자, 미분합시다. 자, 미분 그대로 미분. 요거 미분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있어요? 0 되는 거 찾아볼 건데 잘 정리를 해야겠지? 지금 내가 공식이
가물가물하게 기억 안 나는 게 지금 하나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와, 이거 오늘 계속 까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적어놓고 하자. 근데 증명이 됐죠. 나도 공식 안 외우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S'이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 제곱으로 일단 통일을 하자. 요거 1 사인 제곱으로 쓸게. 그럼 안쪽이 1 2 사인 제곱이지.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나눠주자. 자, 요거 2 쌓고. 자, 여기 S'이야. 자, 0 되는 곳 찾을 거야. 죽고, 부호 바꾸고, 사인으로 묶으면 0. 그럼 사인이 0이거나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일 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은 0이고 뭐 세타 값은 누운 각들 나오겠지. 뭐 0, 파이 뭐 이런 거. 지금은 이게 0이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 세타가 여기다 써야지. 몇? 2. 뭔가 1대 2대 루트 5 같은 느낌의 세타일 때. 이제 그때가 답이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 사인 세타 물어봤으니까 루트 5분의 2예요. 5분의 2 루트 5. 5번.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 값 갔는지 안 갔는지. 뭐 그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세타 값을 뭐 알파라고 쳐. 왜냐면 이 특수각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나야. 세타구나. 알파보다 각이 작아지면 있잖아. 각이 작아지면 코사인이 커지거든. 그럼 요게 음수고, 뭔 소리야? 요게 커지고 요게 작아져. 잠깐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각도 알파가 작아져. 맞아.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져. 얘들아, 이해되고 있니? 각도가 작아지면?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알겠어? 이거 양수니까 음수야. 근데 내가 애초에 부호 바꿔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양수였다고. 이해되지? 방정식 풀 때 부호 바꾼 거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보면 돼. 자, 1438번. 애들아, 이 종이 접기는 너네 중딩 때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고딩 돼서 안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 문제 다 좋다 그랬어, 얘들아. 꼭 다 풀어봐. 그림을 좀 키우자. 자,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 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 C가 선분 AD 위, 선분 AD 위에 놓이도록 싹 접은 거야. 삼각형 EFG의 넓이의 최소값은 여기요. 자, 종이를 접으면 여러분 같은 각이 생기고 같은 각이 생기고 같은 변이 생겨.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사라진 부분이고 새로 생긴 부분이고 사라진 부분이고 새로 생긴 부분이니까 같은 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중딩 때 여러분들이 접은 각이라고 배우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EFG 넓이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를 좀 X로 놓고 시작할 거거든. 왜냐면 또 여기랑 길이가 같아. 그러면 여기 6-X도 잡히고 뭔가 이 뒤의 길이도 표현을 할 수 있어. 뭐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오늘 나 계산이 너무 안 된다. 큰일 났다. 12x-36 써놓을게. 그 다음에 이 G의 길이만 찾으면 끝이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G의 길이가 또 어디랑 같냐면 여기랑 같죠. 그래서 방향상 CG의 길이를 구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여기서 CG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CG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잠깐만 기다려줘. 이게 변수를 변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은 세타로 쓰면 안 돼. 그러면 못 풀고 x로 끝장을 봐야 돼요. 원래 어떻게 된 거더라? 잡고 나면 접은 각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탁탁탁. 일단 Y로 잠깐 놓자. 내가 하기는 했는데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 일단 한번 들어봐. 왜 닮음이 안 보이지? 그 닮음으로 푸는 것 같은데. 일단 봐봐. 내가 C2를 이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도형 정보랑 아래에 있는 도형 정보가 정확히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90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선대칭 도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GF 곱하기 EC가 절반 해가지고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돼. 오케이? 왜냐면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공식이 있잖아. 원래는 끼인각에다가 사인 90도를 해야 되지만 사인 90도는 어차피 1이니까. 그치? 두 대각선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근데 이 사각형 넓이가 결국에 뭐니? XY 아니야? 그치? XY 곱하기니까. 이걸 쓰면 일단 GF의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 다음에 EC의 길이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루트 12x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요게 이제 xy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져서 가 되고 x-3 y제곱은 3x제곱이 돼서 y제곱이 x-3분의 3x제곱 y가 루트 x-3분의 루트 3x 이렇게 식이 써지긴 하는데 이게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방법이 아닌 게 어딨어.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답은 일단 낼게요. 오케이? 갑시다. 자, 제곱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는 0되게 구해주면 요거 밑에 루트 x-3 깔아준 거야.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x제곱. 그러면 루트 3x로 묶었을 때 남는 게 4x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x죠. 그럼 이게 3x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x가 0 되는 곳이 이렇게 0, 4 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요래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0인 곳에서 양음이니까 극대, 4인 곳에서 음양이니까 극소. 근데 문제에서 속감 물어봤죠? 4 넣으시면 답입니다. 여기다 4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됐어요? 요식 하나 적어 놓으시고 답에서 어떻게 풀어놨나 한번 볼게요. DC랑 CGF를 쓰네? 얘가 왜 닮음이지? 내가 이 닮음을 못 찾아서 지금 이 짓을 한 거거든요? 얘들아, 이게 왜 닮음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아, 그러네. 얘들아, 여기 직각 보여? 그러면 여기 x랑 얘랑 더하면 몇 도야? 90도지. 근데 원래 하나 여기 봐야지. 질문해놓고 질문 어떻게? 얘랑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동그라미야.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누워있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럼 x 대 y는 이 누워있는 삼각형에서 얘 대 얘죠. 이렇게 하면 y가 좀 더 빠르네요. 알겠어요? 이 두 개 다 적어가세요. 요것도 적어가시고 요것도 적어가세요. 됐죠? 근데 얘들아, 종이접기 문제 간혹 나오거든? 순서 잘 봤니? x 잡아가지고 6-x랑 피타고라스 쓴 거. 그죠? 그 다음에 같은 각들 찾아가지고 닮음 쓰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 졸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도 표시해놔. 세타, 2세타. 요것도 자주 써요. 얘네 둘은 접은 각이라서 세타고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는 2세타가 얘랑 억각이야. 요런 것들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었으니까 심화 공부로 이거 세타로도 한번 풀어볼까? 근데 만약에 세타로 식을 세웠을 때 우리가 미분 못하는 식이거나 최소값, 최대값을 못하는 식이면 거기서 멈출게요. 알겠죠? 자, 일단 적으시고 저 두 문장만 적어가면 되죠. 답 맞나? 답은 맞고. 자, 심화학습 하나 해봅시다. 심화학습도 하나 해봅시다. 자, 요 길이. 돼요? 여기다가 탄젠트 2세타 곱하면 6이니까. 그럼 요 길이. 얘한테 코사인을 곱하면 이거거든? 이걸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야. 되고 있어? 다시. 얘한테 코사인을 곱하면 이거거든? 이걸 코사인으로 나누면 다시 빗변이야. 되고 있죠? 근데 탄젠트랑 코사인이랑 곱하면 뭐야? 사인이죠, 그쵸? 자, 2G 끝. 그 다음에 EF 구해야 되는데 EF는 FC랑 같고 자, 요 길이가 모르지? 자, 여기 직각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여기 직각 여기 2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결국 EF 자, 그럼 여기 X
그럼 GC의 길이는 친구들아 얘한테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x니까 탄젠트 세타로 나누면 이게 GC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끝났어. 탄젠트 세타분의 x가 얘랑 같아. 그죠? 근데 아까 저 길이 뭐였어요? 2g 아까 구해놓지 않았어? 그럼 x 뭐예요? 자, 요게 EF. 그러면 이제 넓이 S 세타는 높이 곱하기 밑변의 2분의 1.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알겠어? 끝내줄게. 기다려. 얘들아, 공부해야 돼, 이런 것도.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미분해도 되고 내가 각도를 좀 다운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꿔가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야 9 시컨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세요? 이 부분 훨씬 쉽겠죠. 됐죠? 끝까지 해볼까요? 계산 맞겠지? S 프라임 세타는 자 시컨트 미분하면 뭐예요? 식탄. 그렇지. 그럼 얘가 0 되는 곳은 탄젠트 세타가 0이거나 시컨트 세타가 0이어야 되네. 근데 이 시컨트는 0이 될 수가 없어. 잠깐만.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써놔. 하여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EF의 길이를 물어보지 않았어? 아니네. 그냥 넓이의 최소값으로 시작했네. 하여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넘깁시다. 자, 1442번이고요. 요 1442번은 여러분 별표 치세요.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해요. 느낌이. 자,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구에 외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체도형의 분석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입체도형을 내가 관심 있는 단면적만 떼가지고 평면 도형으로 보는 거거든. 내가 얘를 그냥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리고 외접원에 내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데가 이제 반지름인 거지. 제가 원은 안 그릴게요. 그릴 자신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데가 지금 1이라고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원뿔 부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원뿔 밑면의 반지름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에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h-1이라고 일단 쓸게요. 되세요? 되시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부피식이에요. 근데 지금 변수가 R, H 두 개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R을 H로 바꾸거나 H를 R로 바꾸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H랑 R의 관계식 한번 세워보자. 이 단면 모양으로. 자, 다 했거든요? 보세요. 고3들이 제일 못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직각 잡혀 있고, 여기 직각 잡혀 있고, 여기 공통각 잡혀 있죠. 맞아요?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쓰면 이렇게 더해서 90이지. 그럼 이렇게 더해서도 90이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야. 그럼 봐봐. 빗변 대 밑변은 빗변 대 밑변.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H랑 R의 관계식 찾으면 됩니다. 고3들이 제일 못하는 거. 자, 제곱할게요. 막 쉽진 않네. 일단 이렇게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아, 됐구나 얘들아. 여기를 전개하지 마시고요. R제곱이 그냥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제곱이죠. 됐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 R제곱만. 요렇게 됐어요?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요거 질문이 오늘 풀어오신 두 분 다 질문해 주셨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 얘만 Y로 잡아가지고요.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세요. 더워. 아이고 씨.
거의 다 하셨을 거고 속도만 잠깐 볼래요? 나 빨리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죠, 지금? 04 그 다음에 점근선 찾는 거 봐봐. 이렇게 이 점근선. 뭐 이렇게 생겼겠지. 되죠? 여기서 하는 거.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데? 최소? 여기 아니겠어? 얘는 이런 데 말이 안 되잖아. 부피가 음수란 얘긴데. 다 있죠. 그래서 2 넣으면 돼요. 2? 4 넣으면 돼. 부피 어디 있어? 여기다 4 넣으면 돼. 3분의 8파이 5번 됐어 얘들아? 얘들아 이 1442번하고 방금은 닮음 쓴 두 문제 있지? 꼭 다시 봐. 포인트는 직각하고 공통각이에요. 아까 그 문제도 그랬고 공통각. 걔는 직각인가?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시면 이제 어, 1480번대를 우리가 해야 되죠. 봅시다. 얘는 질문 받아놨는데 왜 안 써져 있냐? 물론 이제 그림이 상상이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은 못 푸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세실근을 그렇게 풀라는 건 넘겨서 왼쪽에다가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리란 얘기지. 자, 얘를 이제 fx로 주란 얘기야. 프라임을 하면 가 되죠. 0 되는 곳을 찾기 위해서 x 두 개, x-1 하나로 묶어줍니다. 아니요? 일단 묶읍시다. 그럼 남는 게 3하고 x-1이고 남는 게 마이너스 x야. 여기까지 돼?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날려도 되죠. 되세요? 0 되는 곳 찾아줄 건데 계산만 나 잠깐 볼게요. 요새 계산이 계속 틀려가지고 두 개 하나 꺼냈으니까 하나 남고 3, 두 개 하나 꺼냈으니까 하나 남고 2. 2x지? 자, 그러면은 안쪽에 x-3이다. 자, 0 되는 곳 찾으면 0이랑 3. 부호도 간단히 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0, 3인 거니까. 양. 됐어요? 그러니까 부호만 보자는 얘기지. 이게 뭐지? 0, 3. 양.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요런 그래프. 되죠? 근데 물론 1에서 점근선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뜯어져 있을 거야, 그래프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보면 세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잘 그려야겠네? 그리자. 자, 1에서 뭐? 점근선. 그리고 0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하니까 0이랑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요. 0 넣으면 0. 그 다음에 3 넣으면 8분의
정신 차려. 3 넣으면 4분의 27.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으로 보내면은 무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1 우극한으로 보내버리면은 0분의 1. 플러스 0분의 1.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되죠?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이 0인데 그래프가 계속 감소해 오는 거니까 이렇게 감소해 가야 되는 거고 1자극한 구해보면은 얘가 1 그 다음에 아이씨 뭐가 헷갈리는 거냐 지금 내가 무한으로 보내버리면은 무한 맞고 1에서 정근선 그 다음에 1 우극한이 플러스 0분의 1 발산 맞고 답은 뭐 4번이겠지. 근데 이제 증명이 잘 안 되네. 내가 지금 1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1 좌극한을 넣을 거야. 그럼 여기도 발산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여기 왼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에서 3중근이어 가지고 이렇게 스무스 포인트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뭐야? 기울기가 0이지만 그 값을 갖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부호 조작을 잘못했는데 이유가 뭘까? 도함수의 부호가 제가 음수로 해석했잖아요. 그쵸? 이러면 안 되는 게 요 밑에가 x-1의 3승이어 가지고요. 0을 넣어주시면 분모가 음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분자를 조사했을 때는 음수가 맞지만 이 분모까지 같이 계산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맞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 K라는 상수는 어디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세 근을 갖겠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4번. 뭐 골라야 되는데 어렵진 않고. 근데 이제 함수를 고정해놨으니까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냐면 요 상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 상태로. 오케이? 자, 갑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같이 그림이 상상이 돼야 풀 수 있어. 나도 지금 해봐야 돼. 아니 뭐 x3승 그래프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얘들아. 대신 1이랑 조금 스케일을 조정해서 3차 함수를 그릴게. 이런 느낌으로 3차 함수를 그리자. 괜찮아요? x3승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kx-1의 제곱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일단 k는 양수를 당연히 가정하는 거야. 그죠? 아래로 블록하고 1에서 튕겨야 되지. 그럼 봐봐. 이 차 함수가 여기서 튕겨야 되는데 k가 겁나 작은 음수야. 그러면 얘가 뚱뚱한 2차 함수일 거야. 이러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k가 점점 커져서 이 친구가 이렇게 모이면 있잖아. 여기 있는 하얀색 함수랑 정확히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맞아요? 이것보다 k가 더 커져요.
그러면 하얀색이랑 주황색을 좀 확대했을 때 어떻게 되는 느낌이 드냐면 하얀색은 굴곡이 좀 빨리 커지는 거니까 주황색이 여기를 잠깐 역전하는 느낌이 생겨. 이렇게 되면 세실근인 거야. 내 말 이해되고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접하는 그림을 그려놨거든? 그럼 동시에 접하는 어떤 접점이 있겠지? 자, T로 탁 잡아요. 그럼 이거 공통 접점, 공통 접선을 갖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네. 저기다 TT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거고. 이해돼? 다시 함수 두 개 써줄게 그냥. 함수가 하나는 x3승이고 하나는 kx-1제곱이야.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tt 넣으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방정식 하나. 그 다음 또 뭐가 같아요? 미분계수. 여기 미분해서 t 넣은 거랑 여기다 미분해서 t 넣은 거랑 자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K값 구해볼게. 여기서 K가 2t-1분의 3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럼 이걸 여기다가 넣어. 힘들다. 그럼 이렇게 죽어버리고 t제곱이 이렇게 죽이니까 t는 2분의 3 t-1이야. 그럼 이 t는 3t-3이고 t는 3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주시면 2 곱하기 2 근데 여기다 3 넣어주시면 27. 자 이렇게 접할 때 K값이 딱 4분의 27 나와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크면 좀 더 뾰족해지면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자,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미적분 공부량이 확통 공부량이 3배다 4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화이팅 하시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문제 더 남았거든요. 자, 1498번. 이 굉장히 또 괜찮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문제가 약간 아쉬워요. 두 함수를 비교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훨씬 더 좋은 예제가 됐을 텐데 얘는 그냥 합쳐 푸는 거네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x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뭔가 이 차함수의 더함수처럼 생긴 이 친구가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누구의? 차함수의. 자, 그래서 제가 hx를 차함수로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h'x는 뭐예요? f'x 마이너스 g'x야. 내가 h'x를 이용해서 hx를 그려줄 건데 0 기준으로 지금 오른쪽에서는 h'x가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h'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감소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랑 gx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이렇게 사칙연산에 넣은 hx도 미분 가능한 함수 있겠지? 그럼 0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뭐겠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h0도 구할 수 있습니다. f0-g0일 텐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줬죠. 뭐 함수를 만약에 도식화한다면 그냥 이 정도 도식화해주면 되지 않겠니? 됐죠? 그래서 실근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를 각각 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1번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X축이 지나갈 때 뭐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 문제가 좀 아쉽죠. 조금 성의 있게 됐으면 좋았을걸. 틀렸는데? 그러니까 1번은 맞는데 2, 0이라네? 어머! 얘들아! 여기 봐! 이런 비용식, 이거. 야, 이 감소 상태 있어야 되잖아. 어이구, X축 이렇게 지나가면 2개? X축 이렇게 지나가면 0개야? 어이씨, 깜짝이야. 어이구. 문제를 다 풀어놓고 이상하게 풀 뻔했네. 됐어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501번. 요거 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이론 수업을 합시다. 얘들아, 너네 이거 기억나? 얘랑 얘는 서로 무슨 함수야? 역함수지. 너네가 이제 보통 밑을 2인 걸 가지고 얘를 많이 들어가지고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배웠으니까 얘네들이 안 만나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긴 하지만, 그쵸? 근데 지금 내가 EX랑 LN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얘네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천천히 증가하는 친구일 테니까 당연히 안 만나는 거지. 근데 너네 기억나? 얘네 둘이 접할 때 밑체값 뭐였죠? 2에 2분의 1승이었죠. 기억나세요? 와, 우리 공부는 같이 했는데 그지? 이게 밑이 점점 줄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탁 접하는 순간, 얘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탁 접하는 순간에 요 밑값 요거 있잖아.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증명해 봤잖아요. 앞에서. 좋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요 사이에 KX가 LNX랑도 EX랑도 교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접할 때 값 하나 찾고 이렇게 접할 때 값 하나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역함수 성질로 인해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서로 역수겠죠. 그래서 2번 상황의 기울기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T라고 탁 잡아요. 접하죠. 접방도 안 쓸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되세요? 이걸로 T값 찾으면 되죠. T 몇이에요? 1. 그죠? 그냥 대입법으로 끝내는 거야. 그럼 여기가 1,2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1분의 2예요. 그래서 K는 2보다 작아야 되고, 당연히 얘 기울기는 2분의 1일 테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간결하게도 푸실 수 있어야겠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쉬고 오셔서 우리 소단원 13번에 이제 핵심 이론들 공부하고 문제 풉시다. 문제 풉시다. 보세요. 너네 그 수학2에서 배웠던 이런 위치 함수가 미분되면은 속도 함수가 되고, 또 미분되면 가속도 함수가 되잖아요.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임의의 시간에서의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 함수가 되고, 얘를 다시 미분하면 임의의 시간에서 가속도를 알려주는 가속도 함수가 되지. 이 가속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느끼기가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이런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보자. (0초) 때 여기에 있다가 1초 때 여기에 있다가 2초 때 여기에 있다가 3초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친구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1차원에서 보면은 이 친구의 일생이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그죠? 여기에 시간축을 더해가지고 이 친구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 2차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친구의 일생을. 알겠어요? 우리는 몇 차원에서 살아요? 3차원에서 살죠. 지금 내가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4차원에 있는 존재가 나를 시간축으로 쭉 펼쳐주면 내가 100년을 산 게 사진 한 장으로 보여. 알겠어요? 근데 보면 내가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왼쪽으로 운동하고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내가 외력을 받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물체 운동이 바뀌는 순간에는 속도가 잠깐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값을 구해주면 이 물체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도함수가 속도입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니들이 수학2에서 배운 이 개념은 결국 뭐냐면 1차원 운동이란 말이지. 그죠? 근데 미적분에서는 물체가 이제 평면 운동을 하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시간축이 아니야. 이게 되려나 모르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물체의 X값, Y값, 그 다음에 이게 1초 때 운동입니다 해가지고 T는 1, 이렇게 3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T축에다가 놓고 또 이 물체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 입체적으로.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 물체의 위치 정보가 X 정보랑 Y 정보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1 넣으면 뭐야? 이 물체의 X 좌표값을 알려주는 거고, 여기에 1 넣으면 뭐야? 이 물체의 Y 좌표값을 알려준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물체의 속도 정보는 어떻게 뽑아낼 거야?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이제 벡터 수학을 배우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X방향 속도 따로, Y방향 속도 따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를 미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속도는 뭐 X방향으로는 1초에 얼만큼 움직이고 Y방향으로는 1초에 얼만큼 움직입니다 라는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도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력이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몇 미터 퍼 세컨드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때 여기서 벡터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력이라는 걸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X방향 속력에다가 Y방향 속력을 피타고라스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미적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자세히 배우진 않아. 그냥 속도 개념이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가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X방향 속도랑 Y방향 속도를 피타고라스 하면 속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체가 이런 운동을 해도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속력을 바로 적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적분 맨 마지막에 배운 개념이죠. 되세요? 자, 그럼 체크를 이렇게 합시다. 여전히 요 XT가 미분돼서 속도가 되고 속도가 미분돼서 가속도가 되는 이 개념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적분되면 이제 차원이 올라가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X방향 속도랑 Y방향 속도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성분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이게 바로 벡터다. 그때 우리가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X방향 속력이랑 Y방향 속력 가지고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아시겠죠? 가속도는 체크만 하시면 돼요. 미분 2번 하면 가속도가 돼. 끝이야. 하니 가도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유형 1번부터 유형 2번까지 풀어오셨죠? 안 되는 거 있었어? 안 되는 거 없었어. 그럼 유형 3번 보세요. 자, 유형 3번에 1534번 풉니다, 지금. 고! 가서 잘 쉬어. 다 했어? 그래도 얘네 풀어왔다고 우리가 제일 빨리 풀잖아. 자, 봅시다. 속력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X방향 위치 정보로 X방향 속도를 따셔야 되고, 뭐 X'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Y방향 속도 정보를 찾아야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맞아요? 그죠? 요거 이제 더해가지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속력이라는 건 Vx랑 Vy를 이제 제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역수란 말이야. 코사인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코사인으로 바꿔줄 거야. 요 1을 지우기 위함이기도 한데,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랑 1이 지워져요.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t가 됩니다. 자, 그럼 속력 V는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야. 됐죠?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두 식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죠? 그래서 4 코사인 4승 t 플러스 시컨트 4승 t는 항상 2루트 곱보다 크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요. 요게 1이니까 답은 4야.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2죠, 2. 자, 다음 유형 4번은 여러분 1543번으로 합시다. 아니요, 1541번으로 합시다. 해보세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나타내어지고 점 P의 속력이 루트 2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네.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도 여러분 이 A의 절대값인 거니까 피타고라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X방향 속도 방향, X방향 속도 찾고 Y방향 속도 찾아서 속력부터 구해봅시다. 자, 미분할게.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자,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이 제곱을 하긴 할 건데 ET로 묶어서 할 거고요. 얘도 ET로 묶어서 할 겁니다. 자, 제곱하게 되면 2의 ET에 이게 제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1-2사코 요게 바로 되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다음 요것도 이제 제곱해 줄 거거든. 그럼 제곱인데 이걸 제곱하실 때요 1+2사코 요게 바로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학2도 공부하고 계신 만큼. 그럼 요 2의 ET는 묶어서 줄 거고 이제 밖으로 나올 거니까 2의 T로 나오고 루트 안쪽에 남는 건 2 밖에 안 남죠. 요게 루트 2라고 했으니까 T가 몇이에요? 1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가속도 크기 구하기 위해서 X방향 가속도랑 Y방향 가속도를 찾아요. 미분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럼 ET가 달려있는 만큼 우리 미분 좀 빨리 해보자.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쓰고. 되죠? 또 요거 미분해 볼게요. ET 달아주고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쓰고. 되죠? 그럼 제곱하면 4, 2, ET의 사인 제곱. 자, 제곱하면 4, 2, ET의 코사인 제곱. 돼요? 그리고 이걸 더해주면 이제 A가 되는 거죠. 4, 2, ET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됐죠? 밖으로 나오면 2로 나오고 ET로 나오고. 돼요? 여기다가 1 넣으시면 돼요. 답 3번입니다. 됐죠? 이 2차원 운동은 여러분 크게 응용시켜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잘 다룰 줄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기시면 여러분 유형 5번이랑 6번은 하시면 되고요. 넘겨서 이제 302쪽부터 부정적분이야. 여기는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건 아니고 좀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유형 3번으로 좀 와보세요.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있죠? 그쵸? 여기서 일단 1584번 위에
자기가 이 공식 6개가 정리가 머릿속에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미분은 C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외웠는데 적분은 적분 결과 C가 튀어나오면 마이너스를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마 밑에도 써져 있을 텐데 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하고 2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이 공식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잘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컨트 제곱이랑 코시컨트 제곱은 이렇게 적분이 돼. 맞아요? 탄젠트 제곱은 항상 1이랑 코탄젠트 제곱은 항상 1이랑 페어가 돼서 한 종류로 바뀐다.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자꾸 식탄이나 코시코탄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식탄이나 코시코탄.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요거 좀 써놔.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 이거 있잖아.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아 이거 너무 좁은데?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거 이런 형태가 적분에서 보이면 되게 반가워야 돼요. 이거 코시코탄, 이거 식탄 이렇게 바로 적분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너무 아쉽게도 이게 예제 자체가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됐죠? 여러분 1585번 해봅니다. 1585. 얘기하자마자 나왔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뭘로 바뀌어야 돼요? 시컨트 제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코사인 제곱이 붙어 있어요. 서로 역수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야. 그러면 1밖에 안 남으니까 적분하면 x가 돼야 되고 적분 상수 c. 자, 얘가 fx예요. 자, 문제에서 f 4분의 파이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c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문제에서 f 2분의 파이 물어봤으니까 2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답입니다. 1번. 아주 쉽죠? 자, 그 다음 넘어오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숙제는요 1604번까지예요. 이러면 되게 짧죠? 그렇죠? 앞에 거 복습하시고 지금 효성이랑 저기 웅진이 같은 경우는 좀 안 풀려 있으니까 풀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이론 수업을 다음 시간에 적분 끝까지 너네 미분법 수업도 내가 하루 만에 끝냈잖아. 적분법 수업도 하루 만에 끝낼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론 수업 꼭 가지고 오고. 알겠죠? 그리고 요거 정해야 되는데 너네 월요일날 수업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월요일날 다른 고3반 애들은 쉬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1시간 30분씩 일찍 오라 그랬거든? 너네 월요일날 올 수 있니 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올 수는 있어. 웅진이 올 수 있어? 효성이 올 수 있어? 아니 딱히 뭐 없잖아, 그치? 우린 합시다. 7시에 오세요. 오케이, 끝.